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 풀카치 헌법 차례입니다. 오늘은 경찰 간부 지문 이어서 하려고 하고요. 바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또 설명을 길게 해야 되니까 오늘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12조 몇 항에 있죠? 4항에 규정되어 있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면 특히 형사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조력권까지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이고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은 우리가 몇 차례 나왔던 지문, 특히 2번은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죠. 그런데 1번이 이 지문에서 처음 나왔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고,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권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하고 변호인의 변호권도 구분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고, 3번은 판례 사안에 대한 결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조금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 4번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2번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 여러분들 공탁이 뭐죠? 피해자가 어떤 범죄 행위를 당해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보상, 배상 측면에서 공탁을 하면 어떤 것으로 작용을 해요? 판사님께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고 형을 감경해 주실 수 있죠. 고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은 그냥 주소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공탁이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이 피해자한테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사생활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공탁을 받겠다고 동의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줘야만 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사건이었고, 결론은 합헌이에요.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 공탁을 할 때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거. 그렇죠? 공탁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건이고, 결론 합헌이다. 피고인이 공탁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하도록 한 거. 이거 우리 나중에 공정재판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공탁하면 감경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알려줘야만 공탁할 수 있게 규정했던 겁니다. 결론은 합헌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권, 변호인의 변호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유리한 양형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틀린 점이 없고요. 소송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이것도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냐, 여기서부터 틀린 지문이 나오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어때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만날 수 있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한테 컨택하기도 합니다. 즉, 변호인이 꼭 이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틀렸고,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 공탁에 있어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이걸 우리가
변호인의 변호권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볼 수 없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 12조 사항에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얘기하고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받을 권리입니다. 즉,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별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이 조력 받을 권리는 결국 변호인의 이 변호사 입장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만 이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조력할 권리. 근데 이 조력할 권리는 12조 사항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지만 이 조력할 권리 중에서도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해당하는 거. 이것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력할 권리 중 핵심만 기본권으로 인정하겠다.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판례가 봤었는데 이 중에서 이 핵심은 기본권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변호할 권리입니다. 모든 조력 내용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으로 다시 오시면 2번 지문 보시면 2번에서 하나를 예를 듭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여기 나오죠? 요거는 보라색입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여기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핵심적 부분이다. 왜냐하면 피의자, 피고인 스스로가 갖는 되려는 자와의 조력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려면 요것 역시 뭘로 얘기하죠?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핵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인이 피의자 등과 접견교통권, 접견하는 거, 접견교통 또는 면접교섭하는 거, 접견교통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면접교섭하는 거. 자, 두 번째, 변호인으로서 법적 조언하고 상담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판례에서 배웠었죠? 법적으로 조언하고 상담하는 거. 밖에서 상담하고 신문에 참여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도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 번째, 이 조언 상담해주기 위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다 정리를 해두세요. 기본서에도 정리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 등을 열람 등사하는 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핵심이고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뭘 인정한다?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피고인, 피해자 형탁에 관한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은 미안하지만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아니다. 그러니까 5번에 추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은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조력할 권리 중에 이런 것들은 핵심이고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기본권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4번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도소장이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 힌트가 있죠? 금지 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용자의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했다. 이 사람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인데 왜 미결수와 같은 지위에 있냐면 재심을 하거나 새로운 형사사건이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미결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인정되는데?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 서신, 이 미결 수용자, 원래는 여러분들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주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새로운 형사사건 미결 수용자가 됐을 때는 주체가 다시 될 수 있죠. 그러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에 어떤 게 있어요? 접견 교통이 보장돼야 되고 또 특히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이 비밀은 어디에도 적용된다. 서신에도 적용된다. 즉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은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녹음 녹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신을 뭐만 했다? 개봉만 했다. 뭘 위해서? 금지 물품 확인 위해서. 개봉이라는 말은 뚜껑 열어서 이렇게 털어만 본 거고 만져만 봤다는 겁니다. 편지를 펴서 편지 내용을 읽었다, 안 읽어봤다. 읽지는 않았다, 열람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여러분들 유죄 결정이 나면요. 유죄 선고를 하고 너 때문에 국가가 돈 썼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시킵니다. 이때 피고인이 이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데 언제만? 빈곤할 때만 면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 뭐다? 합헌이다. 모든 사람에게 비용 면제를 해줄 필요는 없고 빈곤한 피고인에게만 집행 면제를 할 수 있다. 어차피 능력이 안 되니까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항소할까 말까. 그런데 만약에 이 비용 부담 항소할까 말까, 또 증인을 신청할까 말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유죄 받으면 나중에 돈 갚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본권이 제한될까라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재판 과정에서 열심히 싸워볼 수 있는데 그것이 위축되니까 요런 기본권 제한이 아니고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냐면 재판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 제한, 그러나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요. 합헌이고요. 다 이거는 지금 합헌 판례들인데 합헌이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빈곤으로 집행 면제한다라고 했지 이것이 어디서 어떤 부분이 변호인 선임이나 변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 방어권 위축, 돈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측면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 자체가 변호인 선임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1번하고 여러분들이 2번 내용도 아셔야 되지만 1번하고 4번이 지금 기본권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사실은 1번 관련해서 이렇게 됩니다.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도 헌법소원을 한 겁니다. 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피고인 입장에서 공탁은 이것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 기본권이냐면 재판 청구권입니다. 내가 재판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는 거. 이것도 뭐다?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제약을 받으면 재판 청구권의 제한이 된답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합헌 결론이 났고요. 공탁에 관해서 즉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되므로 제한이 된다. 여기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다만 침해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변호인도 헌법소원 하겠다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헌재가 너는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이 변호인이 형사 공탁에서 조력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필수도 아니고 조력하는 내용 중에 뭐도 아니니까 핵심도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력할 권리는 침해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너는 아예 제한도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집에 가세요. 각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집에 간 겁니다. 너는 관련 없다. 이것이 필수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어서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것의 일부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필수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그러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력할 권리예요. 변호인의 변호권. 이걸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교수님들이 또 건드려서 출제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지문. 빈곤을 이유로만 소송비용 면제해준다. 이렇게 한 것은 재판 청구권 제한이고 침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변호인 선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했죠. 12조 사항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즉 피의자와 피고인이 갖는 기본권입니다. 이때 미결 수용자가 주체가 되고 수형자는 주체가 될 수 없죠. 다만 수형자도 이렇게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수형자가 형사 외에 민사나 헌법재판 같은 다른 재판을 하면 재판 청구권으로서 보장된다. 이런 쟁점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12조 사항은 조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의 변호권도 논의가 되고 있다. 즉,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하는 권리 중에서 핵심에 대한 몇 가지 접견, 교통, 법적 조언 상담, 수사기록 서류 열람 등사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핵심으로서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저런 내용, 공탁 관련한 조력은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력받을 권리 내용 좀 까다로운 지문들, 요 참 문제가 좋았는데요. 그래서 요 지문 한번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결국 정답은 1번이 틀렸고 2, 3, 4번이 다 맞는 지문이어서 정답은 1번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간부지문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 사실 이것은 판결의 앞부분 적법 절차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교수님들이 이 조력받을 권리, 조력할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대로 개념이 되는 것을 출제하셨습니다. 오늘 공부하시고 조력받을 권리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카칩으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아주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정리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좀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 수정할 게 있으면 바로 댓글을 달아드리고 별말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정리 잘 하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다 잘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